네, 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국회에서는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그리고 양당의 두 원내대표와 원내 수석부 대표 그리고 정개특위 여야 간사 이렇게 8명이 국회 귀빈식당에서 모여서 이 선거구 문제 어쨌든 오늘 결론 내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결론 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 100점짜리는 이미 물 건너갔고 어쨌든 그 시한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니, 저는 현역 의원들은 시한 안 지켜도 뭐 불이익이 없다고 또. 그래도 저희들도 최소한 체면이 있죠. 지금 그래요? 뭐 내뱉어 놓은 말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의 정개특위만큼은 어. 그래도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거 보면 뭐 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원내 지도부에서 네. 대승적인 차원의 결단을 저는 사흘밖에 안 남았지만 반드시 네.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기대하고 있는데 예.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이번에도 안 돼요? 이번엔 낭떠러지기 끝에 벼랑 끝에 서야 되는 건데 네. 아직 벼랑 끝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예, 지난번에 17, 18대 때도 2달 남겨놓고 됐고 네. 19대 때는 33일인가 전에 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도 아마 연말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하, 분위기 봤을 때. 예. 뭐 저 새누리당 양보를 또 안 하고 저희 당도 마찬가지 저희 당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으니까 네. 접점이 안 되는 그러면 거죠.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엄청나게 비판받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정말 이제 같이 비판받는 건 네. 상관없나요, 여야가? 그렇죠. 지금 양당제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제 3당이 있으면 좀 신경 써야 아니 되는데. 벼랑 끝이라고 이제 그게 과거에는 예. 뭐 한 달 전이다 2달 전이 벼랑 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사실 이번 정개특위 논의의 촉발이 헌재 결정 그러니까. 때문에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공직선거법의 유효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12월 15일부터는 선거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벼랑 끝이 이미 와 있다. 사실은 지금 11월 13일 이게 벼랑 끝이라고 봐야 되고 글쎄요. 우리가 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말 책무감을 가지고 뭐 예산국회도 좋고 또 법안 심사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 공직선거법만큼은 룰이기 때문에 이거는 책무감을 가지고 11월 13일 반드시 의결해야 된다라고.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저도 하신도 지금 이완기가 걸려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희 지역도 분구가 대내 많이 하고 있고 네. 분구가 안 되더라도 동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아하. 근데 예. 뭐 저게 확정이 돼야 뭐 어떻게든지 결론이 날 텐데 뭐 저희도 상당히 지금 관심을 촉각 세우고 이게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디 뭐 명함 돌리기도 참 그러겠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현역 의원들은 그나마 좀 그래도 네. 자기 지역구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뭐 예비 후보 등록을 안 해도 여러 가지 형태로 사실상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게 정치 신인들 이 사람들은 정말 좀 이 답답하다는 거 하소연들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예. 오늘 내일 중에 뭐 결론이 좀 내려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밤새서 내일 새벽까지 해서 예. 결론 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여야의 두 당대표, 두 원내대표, 원내 수석부 대표의 정개특위 여야 간사 이러면 선거구와 관련해서 모일 사람은 다 모인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도 결론 못 내면 뭐 정치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여야 좀 짚어야 될 일들이 좀 많은데 우선 여권 쪽 얘기부터 몇 가지 좀 짚겠습니다. 그 정정섭 장관 사실상 출마를 뭐라 그래야 됩니까? 선언은 아닌데 뭐 시사하고 나선 거죠.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식 의원. 제가 참 목이 좀 타서 사실 지금 물을 마셨는데 제가 정종섭 그 장관하고는 개인적으로 네. 정치라는 영역에 들어오기 전부터 아주 가깝고 또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죠. 그래서 참 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만 네. 또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정종섭 장관의 그 기자회견 또 사의 표명은 상당히 뜻밖이었고 네. 많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기 어려운 행동이다. 네. 장관이 또 종전에 또 뭐 그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행정자치부 장관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선거의 주무 지원 그렇습니다. 장관이고 또 본인도 헌법학자로서 그동안 이 정치권하고는 좀 거리를 두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제 총선에 뭐 어떻게 보면 좀 차출된 거 비슷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직 그 진위를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네. 현재까지 언론에 비춰진 그런 모습은 최소한 제가 그 기대했던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쉬울 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이 뭐 사석에서는 형아우 사인 모양인데 상당히 어렵지만 그러나 네. 할 말은 하겠다 이렇게. 예. 저희는 글쎄 이번 이제 정경수 장관 출마가 예상 바뀌지만은 어찌 보면 또 그 생각할 수 있는 카드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저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하고 경호실 네. 차장이 예,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청와대에서 뭐 더 이상 출마를 위한 뭐 사표는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때 사실 믿기지 않았었어요. 예. 예, 그때 믿기지 않고 뭔가 또 사퇴하고 대구나 경북 지역에 청와대 측근들을 많이 내려보낼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게 사실로 드러난 거죠. 또 앞으로도 지금 몇 명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아마 출마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예. 요즘에 뭐 박근혜 대통령님 그 말씀하신 걸 봐서는 뭐 네. 앞으로도 상당수 인사가 아마 대구 경북 쪽으로 박 대통령 간판으로 네.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당연히 적절치 않다고 봐야죠. 지금 정치 특히 공천에 있어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고 마치 옛날 권위주의 시대 때처럼 청와대가 무슨 총선에 관여하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도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또 뭐 무슨 진실한 사람을 뭐 당선시켜달라. 예, 그렇게 국민을 위해 말씀하셨는데 진실한 사람들만 예.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예. 발언이었습니다. 근데 진실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에게 말 잘 듣고 박 대통령의 뜻을 같이 하면 진실한 거고 박 대통령하고 뜻을 달리하면 진실치 않은 겁니까? 저는 그것도 좀 기준이 근데 이 애매하다고 보고요. 맥락으로 보면 예.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국무회의 발언의 맥락으로 보면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이 메아리뿐인 것 같아서 통탄스럽다. 국회가 이것 경제법안들을 방치해서 자동 폐기한다면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발언과 함께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맥락적으로는 이제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할 일 국회에서 이를테면은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좀 심판해달라 이런 맥락입니다. 예. 박미식 의원님은 진실한 사람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저는 야당이니까 당연히 아니, 속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 문경호 의원님 예. 뭐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네. 이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대통령을 가급적 좀 긁어 넘어지어서 좀 이렇게 이제 흠집을 좀 내야 또 야당하는 맛이 있다라고 누가 하시던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통령의 그런 그 발언은 이제 과거에도 뭐 이런 비슷한 그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여의도 국회가 사실 제대로 역할을 최소한의 그런 기능을 해주지를 못하고 있으니 국정 책임자로서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일이라는 게 우리 지금 법치 행정 차원에서 다 입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뭐 1년, 2년, 3년째 계속 이 법 통과시켜달라, 이 법 통과시켜달라 구걸하듯이 대통령이 한 것도 지쳤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대통령이 얼마나 이제 그 힘들고 또 안타까웠으면 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예. 이거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뭐 선거에 개입한다 이렇게 나갈 필요는 없다 아직까지. 저는 오히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저도 뭐 방송에서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저희 새누리당 전직 대표죠. 이항구 대표님. 예. 이항구 대표가 그런 표현을 썼더만요. 대구 요즘 뭐 물갈이 이런 그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은 친박이 아니라 용박이다. 지금 말해서 친박하지만은 사실은
박근혜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태다. 그래서 그분이 대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그런 수석 비서관이다 또 뭐 장관이다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힘을 써야 될 핵심 멤버들이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신을 좀 더 총선 쪽으로 러쉬를 하고 있으니 사실은 그럼 손은 누가 키우나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예. 오늘 대통령 그 언급을 봤을 때도 참 답답한 것이요. 무슨 국회가 대통령 뭐 하수인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요하면 대통령이 나서서 잘 설득하고 사정하고 해야죠. 네. 아이고 야당에 대해서도 뭐 밥도 사주고 예를 들어서 좀 달래고 뭐도 떡도 좀 주고 해야죠. 이거는 뭐 뺨 때려 놓고 나서 뺨 때려 놓고 나서 뭐 안 해준다 이렇게 예. 하면은 그러면 이게 세상 이치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수 대변인은 오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총선 개입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한구 의원은 이제 원내대표를 지냈었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도 또 나왔습니다. 이게 뭐 청와대 관계자라고 돼 있어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컷오프는 정치 신인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등용 시스템 중에 하나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당연히 도입돼야 된다. 이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적절하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요. 뭐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그러나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이 20% 컷오프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이 컷오프는 19대 국회 때 선거 때는 도입했다가 사실은 그 컷오프에 김무성 대표까지 걸려서 공천 못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컷오프가 아직은 없는 거죠? 이건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이제 먼저 문병호 의원께서는요. 뭐 당연히 현역들 물갈이 해야죠. 물갈이 해야 되는데 뭐 전통적으로 전례로 보면 우리나라만큼 현역들 물갈이 한 나라가 없습니다. 네. 늘 그 선거 그렇죠. 때마다 예. 35% 전후가 물갈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당연히 물갈이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좀 인위적인 어떤 상대 평가를 해가지고 물갈이하는 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하더라도 30% 이상 물갈이 될 걸로 보고요. 네. 또 공천 심사를 강화하고 또 경선 제도를 강화하면은 신인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럼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채택한 컷오프 20% 지금 네. 그거 심의 중이지 않습니까? 심사 예, 중이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것에 대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저는 필요하다고 겁니까? 보는데 지금 예. 현재 기준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현재 기준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 뭐 무슨 이제 국회의원을 좀 왜소화시키는 거예요. 뭐 출석률 따지고 법안 예. 발의율 따지고 하는 건데 네, 그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정치라는 것이 사실은 좀 더 큰 영역이 있는 것이고 또 국민과 소통이 사실은 정치의 주 임무인데 네. 무슨 법안을 몇 개 발의하고 무슨 출석을 많이 하고 해놓은 걸로 그 재단을 하게 되면은 아마 20대 국회부터는 아마 1인당 200건, 300건 발의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예. 식의 평가가 아니고 정말 네. 그 정치인이 민심에 부합하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를 했느냐 그런 것들을 평가해가지고 그렇죠. 당연히 예. 그것은 공천에 반영이 돼야죠. 뭐 물론 지금 그 뭡니까? 그 공직자 심의위원 심사위원회입니까? 네네. 그 이름이 예. 그 위원회 이름이? 평가위원회입니다. 평가위원회입니까? 예. 뭐 잘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도 한 20여 년 전에 이제 그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 의정평가 활동을 처음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뭘 평가하려니까 객관적 기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정량 분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회 얼마나 출석했느냐, 상임위 출석률은 얼마냐, 법안 제출 숫자가 얼마냐 이런 거였는데 지난 20년 동안에 이제 그 평가 기법도 많이 발전돼서 이제 정성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이를테면은 뭐 두 분이 앉아 계시지만 뭐 국회의원이 그 법안 제출할 때 대표 발의하고 대부분 다 공동으로 사인해 주잖아요. 어떤 법안의 경우에는 100명 넘게. 이게 다 의원 평가할 때는 법안 제출 건수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 수십 건 하는 것보다는 여기 이 박민식 의원은
이 재정입법을 여러 건 했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은 재정입법 하나를 위해서 몇 년이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동 발의하는 수십 건보다 저는 재정입법 하나가 훨씬 더 중요하다. 예. 이렇게 얼마나 중요하면 그 국회의원 이름까지 붙여주겠어요. 미국 경우에. 예. 근데 이거를 똑같은 한 건 한 건으로 계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좀 평가로서는 말이 안 된다. 옳습니다. 예, 우리 지금 뭐 저 그렇게 고 생각합니다. 박사님은 우리 평가위원을 모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 한 말씀 해보세요. 우리 고 박사님은 새누리당입니다. 무슨 아니 말씀? 평가위원은 아무데나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연합뉴스 사람입니다. 예, 연합뉴스 파니까. 예. 아니 이제 컷오프 말씀을 하셨는데 예. 상당히 그 예민한 부분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은 한쪽에서는 전략공천이 필요하다, 뭐 TK 물갈이다 이런 것도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이제 과거식의 그런 특정인을 솎아내고 특정인을 내리꽂는 그런 전략공천은 있어서는 안 된다. 네. 이제 이런 측면에서 갑론을박이 있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그 전략공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무기가 뭐냐면 저는 컷오프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런 식으로 특정인을 쏟아내고 또 내리꽂으려고 해도 뭔가 최소한 뭔가 그 프레임은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미리 몇 명을 쏟아내려면은 1등부터 예컨대 150등 사이에서 꼴찌 30명을 잘라낸다. 그럼 뭐냐? 그럼 컷오프다. 여론조사에서 제일 성적 안 좋은 사람들. 자,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언제나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물갈이 여론이 많습니다. 네. 많은 우리가 이제 시쳇말로 물갈이 하지만은 진짜 갈아야 될 지금 하는 그런 컷오프다. 뭐 몇 명을 잘라낸다. 20%를 잘라낸다. 30%를 잘라낸다. 그 잘라내는 것은 현역 의원들이죠. 물갈이 할 때 물 가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사실은 가는 겁니다. 실제 우리 정치를 바꾸려고 하면은 이런 틀, 잘못된 구태의연한 제도, 시스템 이런 거 진짜 그것이 물갈이죠. 네. 그래서 그래서 물을 갈든지 그 안에 있는 고기를 갈든지 간에 그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예컨대 고기를 간다고 하더라도 20%든 30%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의 몫이죠. 국민들이 판단할 몫인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아까 우리 문병호 의원님도 지적했지만은 인위적으로 30%다, 40%다 해서 그 백날 고기를 갈아봐야 정치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것이 어떤 식으로 뭐 전략공천이든 컷오프든 그런 미명하에 한다 하더라도 저는 정당 정치의 발전, 정당 정치의 성숙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옳지 못한 행태죠. 알겠습니다. 이 국민이 선택하게 하고 또 조금 더 좁히면은 당원들이 선택하게 하는 예. 뭐 물갈이나 생선갈이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계파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한 이 수단으로 이게 전락되고 오용된다면 이거야말로 정치 후퇴로 가는 거다. 지금 두 분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또 국회의원을 미워하니까 그냥 좀 이렇게 좀 하는 걸 좋아하셔서 예. 그래서 참 문제입니다. 그것도.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국민들이 또 옥석을 가릴 눈은 갖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봅니다. 예. 예. 자, 그렇고요. 뭐 이게 오늘 자꾸 저 새누리당 쪽 얘기를 하게 되는데 김만복 전 국정원장 이 팩스 입당했다가 지금 출당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방식이고요. 저는 한마디로 제가 지금 부산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분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이제 세간에는 부산 기장에 출마할 것이다 이런 풍문이 많이 있었죠. 그래요. 아니 본인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 고향이 나를 부릅니다 이러고. 예. 그래서 저희 부산시당 소관이기 때문에 네. 제가 뭐 특별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 사이의 최소한의 의리를 그것도 정면으로 배신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네. 그 사람이 설령 우리 집으로 우리 당으로 온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박수치고 환영할 일은 아니다. 제가 공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네. 그 이후 이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당하지 못하게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의 수장까지 역임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유명인사죠. 그러면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과거에 참여정부에 몸담고 있었지만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새누리당에 입당하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피력을 하고 와야지 본인이 서명을 해가지고 그것도 부산도 아닌 서울에 그냥 기습적으로 무슨
도둑이 남 집 드나듯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궁색한 그런 행태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분의 요즘 최근의 그런 행동을 보면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아주 4차원적이다. 상당히 엽기적인 그런 행태다. 그렇게 이 엽기적인 형태가.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정치 신인이나 무슨 이념을 떠나가지고 저는 국정원장이 정치한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정원장이라면 어떤 자리입니까?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의 정보를 다 취급하고 절대로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될 것들을 다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정치권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또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또 이용이 된다는 얘기죠. 자기는 안 한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야말로 국정원 자체가 굉장히 훼손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이제 국가 정보라는 것이 제대로 비밀이 지켜지지도 않고 이제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하면은 글쎄 말입니다. 이 자체가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김만복 원장의 정치 임무는 어떻게 보든 간에 부적절하다. 뭐 이제 그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장관과 달리 퇴직 후에도 굉장한 지금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뭐 정치하겠다고 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국가 의전 서열로는 뭐 대통령, 뭐 국회의장, 뭐 대법원장 이렇게 가고 또 3부 여인, 5부 여인이 있고 국정원장 거기는 안 들어가지만 제가 알기로 경호로는 대통령 다음으로 그렇습니다. 국정원장이 이 경호를 엄격하게 받는답니다. 그거는 역으로 얘기하면은 북한이 대통령을 노리고 그 다음으로 노릴 사람이 국정원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퇴임 후에도 의전도 의전이지만 경호 문제 때문에 퇴임 후에도 상당히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예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정말 일반 국민만도 못하게 정말 가볍게 이렇게 지금 처신을 하면서 여러 차례 지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행동 자체가 뭐 입당이나 무슨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이거는 좀 국민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야당 쪽 얘기도 조금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그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천정배 의원을 저격하려고 광주로 내려갑니까? 그거는 그냥 언론에서 소설입니까? 소설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확진된 게 없습니다. 그냥 소설이라고 하면 그러시는데 이게 좀 무책임한 건가요? 언론이 글쎄요. 뭐 자꾸 광주에서 송영길 시장이 모습을 보이니까 송 전 시장이 또 언론에서 물어봤을 때 좀 그걸 부인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안 하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쓰고 있는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광주로 가지는 않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천에서 삼선을 하셨고 인천시장까지 역임했는데 인천을 중심으로 정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호 의원도 지금 인천 부평이시니까 같은 인천 지역으로 뭐 그렇게 가깝게 지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황도 여쭤보는 건데 아마 광주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 인천에서 아마 출마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뭐 그게 인천 시민에 대한 어떤 면에서 예의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건 어떻습니까? 민진모. 이거 문 의원님 직접 하시는 모임이죠?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입니다.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 이게 지금의 문재인 체제로는 총선 어렵다, 정권 교체 어렵다, 지금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모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독주 체제, 문재인 단독 대표로 문재인 대표와 친노가 주도하는 식의 총선은 안 된다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법은 문 대표께서 아예 이선호퇴 하시고 새로운 사람들 지도부를 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표가 포함해서 이제 통합해서 지도부를 짜는 방법이 있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어쨌든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지도 체제를 만들어야죠. 지금은 총선 칠 수가 없죠. 그래야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야당 사정을 밖에서 보시면 어떻게 보입니까? 뭐 정치가 저희가 무조건 100대 0으로 이기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전거의 두 개의 바퀴죠. 그런데 저희들도 뭐 잘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내놓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하여튼 야당이 또 하나의 바퀴로서 좀 제대로 빨리 이렇게 섰으면 하는데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있죠. 뭐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당도 지금 내부에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면서 상처만 받고 당만 계속 나라고 떨어지니까 예. 이제 좀 정리를 하자, 가닥을 잡자 해서 좀 서로 간의 물밑 대화를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규성 의원이 그 돌렸던 연판장 그건 어떻게? 그건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는 연판장인데 예. 이번 주 목요일쯤 아마 의총을 해서 그 부분 가닥을 잡을 생각입니다. 아, 이제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예, 어쨌든 예, 결론 좀 그렇습니다. 내릴 건 내리자. 예, 예. 아, 지금 이제 속도를 좀 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